칼 융은 영적 각성이 취미를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식의 전환을 경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연구한 후 융은 80%가 몇 달 안에 이전의 열정을 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재능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취미들이 실제로는 자아의 게임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취미 죽음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했다. 붓이 손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음악이 무의미한 소음이 되는 순간, 한때 당신을 정의하던 활동들이 갑자기 정교한 산만함처럼 느껴지는 순간, 당신은 각성이 창의성을 더 깊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던 모든 관심사를 살해했다. 지금 당신은 기타를 바라보며 왜 더 이상 노래를 쓸 수 없는지, 왜 미술 도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당신 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이전보다 더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삶의 의미를 주던 취미들에 관심을 강제로 가질 수 없는지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융은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 창조적 죽음은 영적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재탄생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아를 탄생시키기 전에 왜 취미들을 죽여야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특정한 과정이 존재한다. 각성 이전의 당신의 취미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융이 말한 페르소나 구축자였다. 세상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심리적 의상들이었다. 음악가, 예술가, 운동선수, 게이머, 각 취미는 중요하고 재능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쓰던 가면이 되었다. 그러나 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취미 페르소나는 당신의 무의식적 단계 동안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몰랐을 때 자아가 매달릴 무언가를 제공했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나는 현실을 탐구하는 의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사진작가입니다. 혹은 나는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거나 기타를 칩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의 취미는 진정한 자아가 조건화의 여러 층 아래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정체성이 되었다. 융은 임상 작업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기록했다. 환자들은 자신을 활동, 역할, 외적 성취를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각성은 이 동일시 체계를 완전히 깨뜨린다. 이전의 취미로 자신을 소개하곤 했다면 댓글을 남겨라. 나의 취미는 나의 정체성이었다. 이것이 흥미를 잃는 일이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유다. 당신은 단지 활동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왔는지에 대한 심리적 토대를 잃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융은 이 정체성 붕괴가 진정한 자기됨이 출현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정확한 과정임을 발견했다. 페르소나는 결코 당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내는 동안 입고 있던 의상일 뿐이었다. 여기서 융의 통찰은 깊어지며 이것이 왜 더 이상 억지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각성 이전의 당신의 취미는 융이 자아동기라고 부른 것에 의해 작동했다.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보이고자 하는 욕구, 특별하다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당신은 완성된 작품이 자신을 재능 있게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 공연이 인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었다. 결과가 자신감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운동했다. 모든 취미는 비밀스럽게 자아의 의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각성은 이 전체 동기 체계를 교란시킨다. 의식이 확장되면 외적 검증에 대한 자아의 절박한 필요는 해체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당신의 취미를 움직이던 연료는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다. 융은 이것을 동기 재지향이라고 불렀다. 정신은 외적 보상에서 내적 진정성으로 이동한다. 내가 자아에서 영혼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은 취미를 통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넘어섰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라고 물을 때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림이 더 이상 먹일 필요가 없는 어떤 것을 예전에는 먹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정, 성취, 도피를 갈망하던 당신의 일부는 심리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융이 수십 년간의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이 있다. 이 동기의 죽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 단계다. 당신의 정신은 자아 주도의 동기를 비워 영혼 주도의 영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전의 동기는 심리적 의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심리적 자유 위에 세워질 것이다. 예전의 취미가 열정보다 공연처럼 느껴진다면 댓글을 남겨라. 나는 더 이상 관심 있는 척할 수 없다. 융은 이 전환기가 영적 공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영적 준비임을 이해했다. 당신의 영혼은 불안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융은 각성 후 취미가 매력을 잃는 더 어두운 이유도 발견했다. 당신의 이전 열정들 중 다수는 단지 자아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융이 그림자, 관리자라고 부른 것이었다.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들이다. 이것이 내가 취미가 도피였다는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융은 많은 환자들이 창작 활동, 스포츠, 게임, 수집을 정교한 회피 메커니즘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록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건강한 관심사처럼 보였다. 그 아래에서는 심리적 진통제였다. 어쩌면 당신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른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음악을 연주했을지도 모른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운동했을지도 모른다. 실제 관계의 압도적인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게임을 했을지도 모른다. 자아상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묻어두는 숨겨진 상처, 두려움, 감정들인 그림자에 대한 융의 개념은 왜 각성이 이러한 취미 도피를 죽이는지를 설명해준다. 의식이 확장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자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활동들은 마비시키는 힘을 잃는다. 갑자기 그림을 그리려 앉으면 창작의 흐름에 들어가는 대신 피하고 있던 외로움을 느낀다. 기타를 집어들면 음악에 빠져들기보다 도망쳐왔던 슬픔과 마주하게 된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대면이라고 불렀다. 각성이 당신의 취미가 도와주던 감정들과 마주하도록 강제하는 순간이다. 처음으로 자신의 심리적 현실에서 스스로를 산만하게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끔찍하다. 이것이 취미의 죽음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당신은 단지 활동을 잃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주요한 대처 메커니즘을 잃고 있는 것이다. 내면 세계를 피하는데 도움을 주던 것들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 취미가 어려운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면 댓글을 남겨라. 나의 창의성은 나의 은신처였다. 그러나 융은 이 그림자 대면이 고통스럽지만 심리적으로 필수적임을 이해했다. 자기 자신 절반에서 도망치면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 취미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야 했고, 그래야 마침내 당신이 피하고 있던 것을 직면할 수 있었다. 융은 그림자 통합의 반대편에 진정한 창의성이 있으며 숨김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나오는 예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융은 각성 후 취미를 잃는 것이 신비가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일부임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심리적 틀을 부여했다. 내가 의미 붕괴 단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취미가 사라지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취미들을 지탱해왔던 전체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한때 당신을 설레게 했던 목표들, 대회에서 이기는 것,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 인정을 받는 것들이 의식이 다른 현실의 차원으로 이동하면서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융은 이러한 패턴을 문화와 세기를 넘어 기록했다. 개인이 진정한 영적 변화를 겪을 때 이전의 의미 원천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시기를 반드시 통과한다. 각성 이전에 당신은 융이 집단적 가치라고 부른 것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공유된 합의들이다. 사회는 창조적 성취, 신체적 업적, 기술 숙련이 본질적으로 의미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각성은 이러한 가치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구성물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러한 토대 위에 세워진 취미들은 심리적 중력을 잃는다. 근본적으로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억지로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 융은 이것을 무의미함과의 충돌이라고 불렀다. 삶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되지 않은 가정 위에 세워졌던 활동들이 텅 비게 느껴지는 단계다. 이것이 당신이 침대에 누워 미술 도구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다. 당신의 의식은 그 활동들을 지탱하던 의미 체계를 넘어 확장되었지만 새로운 의미 체계는 아직 굳어지지 않았다. 융은 이를 심리적 겨울에 비유했는데 새로운 성장이 나타나기 위해 오래된 성장이 물러나는 필수적인 휴면기다.
취미들은 오래된 의미 체계에 속해 있으며 진정한 열정이 싹틀 수 있도록 분해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와 내가 되어가는 사람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다. 융은 이 무의미함이 영구적인 공허가 아니라 임신된 공허라고 발견했다. 이전에 관심사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잉태되고 있다. 여기서 융의 이해는 변혁적으로 작용한다. 그는 자아 중심의 취미가 죽을 때 자신이 진정한 자기 표현이라고 부른 것을 위한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리적 필요가 아니라 당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활동들이다. 융은 페르소나 활동과 자기 활동을 구분했다. 페르소나 활동은 세상을 향해 쓰는 가면을 섬기고 자기 활동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섬긴다. 각성 이전에는 대부분의 취미가 진정한 관심인 것처럼 위장된 페르소나 활동이었다. 그러나 각성 과정에서 페르소나가 해체되면 진정한 자기 표현을 위한 공간이 열린다. 내가 영혼에서 비롯된 창조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창조하는 대신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창조한다. 성취하기 위해 하는 대신 존재하기 위해 한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취미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그것들이 그래야 하는 버전의 당신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타날 것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게 속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옛 관심사를 다시 살려낼 수 없는 이유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심리적 정체성에 속한 활동들을 되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체적으로 성장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는 것과 같다. 융은 진정한 자기 표현이 종종 페르소나 중심의 취미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록했다. 어쩌면 당신은 경쟁적인 운동선수였지만 이제는 자연 속에서의 부드러운 산책에 끌릴 수도 있다. 성과 중심의 음악가였지만 이제는 침묵 속 명상의 부름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활동들은 예전 의미의 취미가 아니다. 그것들은 성취하거나 무엇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존재하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적 활동이라 불렀는데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방식이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를 통해 태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출현을 서두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진정한 자기는 자기만의 타이밍에 자신을 드러낸다. 당신의 역할은 새로운 열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자 하는 것에 열려있는 것이다. 융은 죽은 취미에서 진정한 표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을 제시했다. 내가 취미 죽음 통합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첫째, 융은 페르소나를 애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무언가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지 활동들만이 아니라 그 활동들을 통해 완전함을 느끼고자 했던 자신의 버전이다. 이 애도는 당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변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신성하다. 다시 흥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 옛 패턴으로 억지로 돌아가지 말라. 융은 진정한 변형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전에 완전한 놓아줌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둘째, 융은 그림자와의 친교를 권했다. 취미가 관리해주던 감정을 피하는 대신 그것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면 외로움과 직접 함께 앉는 법을 배우라. 불안을 피하기 위해 게임을 했다면 불안과 함께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 융은 취미라는 산만함을 통해 그림자 감정에서 도망치기를 멈출 때 그 동일한 감정들이 창조적 에너지로 변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외로움은 깊이가 되고 불안은 섬세함이 되며 슬픔은 연민이 된다. 셋째, 융은 진정한 실험을 제안했다. 잘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오르는 자아와 무엇이 공명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활동들을 시도해보라. 글쓰기, 정원 가꾸기, 요리, 걷기, 혹은 그저 침묵 속에 앉아있기일 수도 있다. 융은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 불렀는데 숙련이나 성취의 압박 없이 진정한 자기가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목표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세상을 통해 움직이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끌리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있다. 융은 이 통합 단계가
인내와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진정한 관심사는 당신의 정신이 그것을 지탱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난다. 억지는 더 많은 페르소나를 만들고 허용은 진정한 자기 발견으로 이끈다. 융은 삶의 단계에 대한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왜 각성 이후의 취미의 죽음이 종종 더 강해지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는 삶의 전반부가 자아 구축에 헌신된 시기라고 주장했으며 경력, 사회적 지위 확립, 집단적 기대의 적응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삶의 후반부는 내적 의미를 향한 근본적인 재지향을 요구한다. 융은 이것을 삶의 오후라고 불렀고 이 전환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실존적 위기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당신의 취미가 죽어가는 것은 더 깊은 심리적 발달 단계로 부름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삶의 아침에는 취미가 자아 발달을 돕는다. 기술, 자신감, 사회적 연결, 정체성을 쌓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삶의 오후에는 활동들이 영혼의 발달을 섬겨야 한다. 그것들은 자기 발견, 의미 창조, 진정한 표현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것이 옛 취미를 다시 살리려는 시도가 왜 그렇게 헛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유다. 당신은 삶의 오후의 의식으로 삶의 아침에 속한 활동들에 참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억지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융은 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형태의 몰입으로 끌리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쟁적인 스포츠 대신 자연 속 산책에 이끌릴 수 있고 소셜 네트워킹 대신 고독한 성찰을 선호할 수 있으며 기술을 축적하는 대신 지혜를 기르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각성 이후 삶의 목적을 잃었다고 느끼는 아이든 사람들에게 융은 이 더 깊은 삶의 단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심사를 재발견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관심사는 전통적인 취미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영적 수행, 창조적 표현, 봉사활동, 혹은 관조적 추구의 형태를 띈다. 융은 인생의 이 오후 전환기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경력 변화, 건강 문제, 영적 각성과 같이 위기로 보이는 사건들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했다. 붕괴처럼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는 더 의미 있는 존재의 단계로의 돌파이다. 융이 제시한 핵심 통찰은 당신이 기쁨과 몰입의 능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발달의 이전 단계에 속한 기쁨과 몰입의 형태를 졸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나타나려는 것은 나이에 걸맞은 의식과 삶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참여이다. 그래서 취미 상실 현상은 혼란스럽지만 건강한 심리적 발달의 증거이기도 하다. 당신의 정신은 더 성숙하고 통합되며 진정성 있는 자리에서 삶과 관계 맺으라고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있다. 취미 상실의 통합 과정에서 첫째로 융은 페르소나에 대한 애도를 강조했다. 실제로 어떤 것이 죽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그 활동들을 통해서만 완전하다고 느끼던 당신 자신의 한 버전이 죽은 것이다. 이 애도는 당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변형을 존중하기 때문에 신성하다. 다시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옛 패턴으로 억지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융은 진정한 변형에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전에 완전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둘째로 융은 그림자와의 우정을 권했다. 취미가 관리해주던 감정을 회피하는 대신 그것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면 외로움과 직접 함께 앉는 법을 배우고 불안을 피하기 위해 게임을 했다면 불안 속에 현존하는 연습을 하라. 융은 취미라는 산만함을 통해 그림자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면 그 감정들이 창조적 에너지로 변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외로움은 깊이가 되고 불안은 민감성이 되며 슬픔은 연민이 된다. 셋째로 융은 진정성 있는 실험을 제안했다. 잘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자아와 무엇이 공명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활동들을 시도해보라. 글쓰기, 정원 가꾸기, 요리, 걷기, 혹은 그저 침묵 속에 앉아있기일 수도 있다. 융은 이를 능동적 상상이라 불렀는데 숙련이나 성취에 대한 압박 없이 진정한 자아가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목표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세상을 통과하며 움직이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데 있다. 융은 이 통합의 단계가 인내와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의 정신이 그것들을 지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진정한 관심사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강요는 더 많은 페르소나를 만들고 허용은 진정한 자기 발견으로 이끈다. 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은 오래된 취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가 말한 심리적 재탄생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사람은 이전에 당신이 망가진 버전이 아니라 조건화 아래에 항상 존재해왔던 더 진정한 버전이다. 당신의 옛 취미들은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직접 접근하는 법을 몰랐을 때 정체성, 성취, 도피, 연결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각성은 더 이상 외적 활동을 통해 완전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은 이를 통합된 창조성이라 불렀다. 심리적 결핍이 아니라 심리적 충만함에서 창조하고 놀고 참여하는 능력이다. 활동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올 때 그것들은 보상이 아니라 표현을 위해 존재한다. 그림이 돌아온다면 이제는 인정 욕구가 아닌 명상이 되고, 음악이 돌아온다면 자아 과시가 아닌 영혼의 표현이 되며, 신체 활동이 다시 살아난다면 몸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몸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된다. 융은 이 취미 상실 전환을 완수한 개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의 창조성은 이미지가 아니라 삶을, 성취가 아니라 진정성을, 결핍이 아니라 사랑을 섬긴다. 그래서 융은 취미 상실 현상을 상실이 아니라 선물로 보았다. 그것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융은 이 패턴을 수십 년에 걸쳐 기록했는데 그것을 진정한 심리적 성숙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징후 중 하나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외적 활동을 통해서만 가치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질 때 사람은 세상에 대한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각성 이후 왜 취미가 죽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융의 완전한 틀이다. 영적 각성은 취미를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는 그의 발견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 취미들이 왜 자아 중심적이고 그림자를 회피하며 페르소나를 구축하던 이전의 자신에게 속해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더 이상 그림에 관심을 억지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며 기타가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게으른 것도 아니고 옛 열정이 죽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우울한 것도 아니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융은 이 취미의 죽음이 실제로는 심리적 탄생이라고 이해했다. 외적 활동 없이도 완전함을 느끼는 진정한 자아의 출현이다. 창조적 죽음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창조적 준비이다. 당신의 영혼은 자아중심적 취미들을 먼저 죽여야만 영혼 중심적 표현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영원한 공백이 아니라 비옥한 토양이다. 옛 관심사들이 있던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다. 융은 이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발달 중 하나임을 인식했기에 평생 이 변형을 연구했다. 당신은 창조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성으로 졸업하고 있다. 질문은 옛 취미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가 아니라 외적 인정이 없어도 완전함을 느끼게 된 지금 무엇이 당신을 통해 태어나고자 하는가이다. 이 변형의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융은 공허함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죽음을 존중하고 과정을 신뢰하라. 더 이상 각성된 의식에 봉사하지 않는 것을 완전히 놓아준 뒤에야 진정한 무언가가 당신을 통해 나타나려 하고 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당신이 만들어왔던 모든 가짜 관심사의 죽음을 감당할 가치가 있다. 융은 이것을 이해했고 이제 당신도 이해했기를 바란다.